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도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분석을 드릴 때 공통적인 사항이 다 존재를 했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실적이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운주와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시장의 관심도는 조금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실적적인 부분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 지표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 향후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승 모멘텀과 이 상승 구간은 또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러한 이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부터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좀 들어오기 위해서 이 가시화한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 매출액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측면은 사실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23년 3월부터 이 반등해주는 현재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따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EPS도 그렇고 ROE 측면도 괜찮은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24년부터 25년 상승하는 현재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24년부터 26년까지 우상향하는 현재 그림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EPS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EPS도 증가를 하고 있죠. 앞서서 제가 ROE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ROE도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 23년부터 24년까지 1년 만에 ROE가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뭐 EPS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ROE에 대해서 그냥 부연적으로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본의 효율성과 기업의 성장성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바로 BPS죠.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인데 이 BPS도 5,335원 또 5,700원 가량으로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거의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기업입니다. 사실 BPS만 높고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드렸었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PS도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 그리고 이 주가와 현재 비교를 해도 괴리가 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운주 관련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한해운도 역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대한해운의 주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뭐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처음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번 이 섹터가 돌게 되면 그 다음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해운주가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운임비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겠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차단이 되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LNG 물동량의 이 3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임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발틱 운임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도 결국에 뭐 운임비랑 마찬가지로 대한해운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DI 지표로도
요약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발틱 운임 지수라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 대한해운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냐? 자,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파란색 선이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대한해운입니다.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죠. 하락할 때는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이 나와줄 때는 계속해서 반등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제가 결국에 돌아오게 되면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동량이 증가하면 이 BDI 지수도 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하나, 이 BDI 지수에 따라서 발디군임 지수의 주가도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인데 최근 2거래일가량 유가가 변동폭이 좀 적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죠. 그래서 유가가 비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 비용이 커지니까 수익성이 증가가 됩니다. 유가가 하락해야지 원래는 수익성이 다시 유가가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수익성이 하락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때는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현재 한 달간의 기조를 살펴봤을 때, 뭐 한 달이 아니라 1년간의 기조를 살펴봤을 때,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 주가는 사실상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가와 대한해운의 주가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자, 보게 되면은 유가가 이 하락할 때, 이 대한해운의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반비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비례하는 측면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비례가 되냐?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비례하냐?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함께 부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도 상승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빼놓지 말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운임비입니다. 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와 운임비 모두 오르게 되니까 대한해운의 주가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운임비가 유가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5일 유가가 상승을 하는 시기일지라도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결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보이게 되면 운임비가 유가보다 더 강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물동량하고 경기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 주었죠. 그리고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실제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 부분도 사실 물동량 관점입니다.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면 이 부분이 운임지수 상승까지 자연스럽게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것 자체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 BDI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드리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BDI 지표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세에 대한 지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의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5일선까지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소 좋지 않은 그런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지지 여부는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 지지를 해준다면 그 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 자체는 결국에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 경기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동량 증가까지 이어지면 이 부분이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도 상승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단점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부분보다 운임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운임비에 대한 더 강한 상승 때문에 이 대한해외 주가도 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단 살펴봐야 되는 점이 60일선과 21선 구간을 봐야 됩니다. 지난 이 주가 상승의 흐름세를 보더라도 21선 구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0일선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